다름아는 즐거워 모두 함께해요. 남카칸드로의 배달 지금 시작해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시간, 다름아의 지혜 속으로 빠져봐요. 닭기니 라디오, 당신의 친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닭기니 라디오,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 지금이에요. 어서오세요. 닭기니 스페이스입니다. 저는 난카카드로 이명진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로고송으로 시작한 닭기니 라디오. 좀 흥겨우셨나요? 다름아는 아주 즐겁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름아는 즐거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와 AI의 합작으로 음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트라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항상 그 영감은 받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구현할까? 그러려면 좀 기술적으로나 뭐 테크닉적으로 또 음악적인 부분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AI를 좀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까지는 정말 신기하게도 타라 만트라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 타라 만트라의 음과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거를 함께 구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떡 하고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제가 찾아내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뭐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그냥 나오고 싶은데 그 나올 때 어떤 사람을 통해 나오고 싶은지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아미타유스를 함께 이렇게 만들었던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뭔가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영감이 왔을 때 실은 이미 그 음악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사람을 그 음악이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소름 돋는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닭기니 라디오도 뭐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차원의 그 닭기니들이 그들의 속삭임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 최적의 그 메신저가 누굴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지구별 대한민국에 있는 저에게로 어,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주저리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흘려 들으세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 로고송도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닭기니 라디오 첫 코너는 바로 읽어 드림이라는 코너예요. 드림은 꿈이죠. 네. 읽어 드리지만 이 또한 꿈속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십시오. 로종 마음훈련법이에요. 티베트 불교의 마음수련법인데 라마글렌 법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법문하신 내용을 번역해서 또 그 부분을 윤문해서 법문집을 이렇게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렇게 읽어 드리려고 해요. 함께 읽습니다. 로종 읽어 드림. 깨달음에 이르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들. 티베트 불교 내에는 10개가 넘는 종파와 분파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파와 분파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사실 티베트는 큰 나라였고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기 전까지 티베트는 지금의 서유럽처럼 200개가 넘는 작은 왕국들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습니다. 인구도 희박해서 그 당시 티베트에서는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의 대부분은 해발 6,000m가 넘는 하늘과 가까운 고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인정할 만큼 티베트 사람들이 불교와 깨달음의 전통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여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티베트 불교는 크게 5대 종파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세력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종파인 겔루파입니다. 두 번째로 큰 종파인 닉마파는 다른 종파보다 먼저 성립되었지만 훨씬 느슨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서로 독립적인 사원과 수도원이 존재할 뿐 공식적인 수장이 없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사캬파와 까규파는 규모 면에서 비슷한데 까규파는 작은 분파들로 나뉘어 있어 그 안에 드리쿵, 드룩바, 카르마 등 많은 분파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5개 종파 중 세력이 가장 작은 뱅교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뱅교는 티베트 불교의 종파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종파 외에도 잘루, 조낭, 지제, 샹파 등의 보다 작은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종파들은 각각 고대의 인도, 네팔, 카슈미르에서 온 수백 개의 법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점은 이 같은 각각의 법맥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완전한 방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라마들은 자신이 이어받은 법맥들의 가르침을 통합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10개가 넘는 법맥들의 가르침을 통합해 자신의 수행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법맥들은 람림, 로종, 나롯바의 여선요가, 족첸, 마하무드라처럼 고유한 명칭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은 로종으로 알려진 법맥들 중 하나입니다. 로종은 벵갈 출신의 아티샤 디팡카라 슈리 즈나나가 1042년에 티베트로 가져온 법맥인데 티베트 사람들은 그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스승 아티샤라는 의미에서 조 팔덴 아티샤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종의 법맥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세대들을 거쳐 점차로 티베트 불교의 모든 종파에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종은 오늘날 모든 종파와 분파의 기초가 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전수한 법맥 로종. 아티샤가 살던 당시 인도네시아는 대승불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종을 전수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 승려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가 바로 티베트 사람들이 셀링파 초드락이라고 부르는 다르마 키르티였습니다. 셀링파 초드락은 인도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반면 비크라마 실라 불교대학에 있던 아티샤는 이 위대한 스승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셀링파 초드락을 찾아가 그의 밑에서 12년간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2가지의 로종 원문들은 그때 당시 셀링파 초드락이
아티샤에게 전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셀링파 초드락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마친 아티샤는 인도로 돌아와 날란다 대학에 머물렀는데 그 무렵 그는 티베트로부터 티베트의 불교를 회복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티베트는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있었던 내전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티베트의 초청을 받아들인 아티샤는 여생을 티베트에서 보냈고 그때의 가르침은 티베트 불교의 모든 종파에 커다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8세기 무렵 닉마파를 세운 인도인 스승 파드마삼바바와 14세기에 겔룩파를 창건한 티베트인 스승 쫑카파와 더불어 티베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티샤는 2개의 법맥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첫 번째 법맥은 람림으로 아티샤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수해 줬습니다. 한편 아티샤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전수한 법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종입니다. 사실 람림의 전통은 부다의 경전들에서 추출된 것으로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인 반면 로종은 궁극적 보리심과 상대적인 보리심이라는 2가지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통입니다. 로종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보리심이란 공에 대한 부다의 가르침이고 상대적인 보리심이란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 부다의 마음을 뜻합니다. 인도 불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로종의 가르침은 아티샤가 히말라야 지역으로 가져온 11세기 이후부터 고스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로종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달라이라마는 로종을 주제로 수백 번의 법문을 했고 티베트 불교 내 모든 종파의 라마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람살라에 머물며 공부한 12년 동안 나 역시 로종을 여러 번 전수받았습니다. 달라이라마에게 몇 차례 전수를 받았고 사캬파의 수장인 사캬 텐진과 까르마 까규파의 라마인 전생의 깔루림포체에게도 전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다람살라에 있는 서양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받았던 게셰 나왕 달게와 괴셰 랍텐에게서는 로종의 심층적인 내용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대 달라이라마가 쓰신 2개의 마음을 훈련하는 7요점 주석서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대승의 마음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분량이 짧은 2번째 주석서는 일대 달라이라마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룬 일대 달라이라마의 선집 경악과 탄트라 사이에 다리를 놓다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종파는 로종을 전수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수많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로종 갤차라고 불리는 선집으로 그 뜻을 번역하면 로종 전수의 모음집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티베트 라마들에게 로종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들은 대개 마음을 훈련하는 7가지 요점과 8구절 마음 훈련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티샤가 살던 시절의 로종은 스승이 제자에게 2가지 로종 원문 중 하나를 전수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원문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훈련하는 7가지 요점 로종 돈둔마이고 다른 하나는 8구절의 마음 훈련입니다. 이 책에서는 2가지 로종 원문 중에서 마음을 훈련하는 7가지 요점을 해설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네, 로종 읽어드림. 오늘 들어가며 마지막 부분 2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참 감질만 나네요. 빨리 일장을 읽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라디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면 이게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가면 그 알림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시면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지금 로종을 읽어드리지만 나중에는 재밌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피드백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라디오의 멜로디가 우리를 안아요. 남각한 드로의 다름아 배달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춤춰요.